안녕하세요. 여기는 100세 이상 팔팔하게 라디오 방송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시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85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이 10명 중 단 3명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7분은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에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죠. 어제까지 멀쩡히 걸어 다니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눕게 되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떤 분은 100세를 바라보며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80세도 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걸까요? 그 차이를 만든 건 값비싼 유전자나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75세부터 85세 사이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10년을 노년 건강의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의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서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남은 인생을 통째로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30년 넘게 노인병원 의사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난 정영섭 박사님의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사람은 늙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들어서 원래 잠이 줄었어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노화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수면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75세 전후로 뇌의 수면 주기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패턴이 반복되죠. 문제는 이렇게 얕고 조각난 잠이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그리고 낙상 위험과 직결됩니다. 제가 아는 78세 박민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밤에 2시간마다 깨는 통에 낮에는 늘 졸리고 집중이 안 돼 가족들이 치매를 걱정할 정도였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뇌 기능 자체보다는 수면 부족이 문제였던 겁니다. 수면 패턴만 교정했더니 몇 달 뒤 예전처럼 또렷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잠의 골든 타임, 바로 75세에서 85세 사이입니다. 60대에는 며칠만 푹 자면 기운을 차리지만 80대에는 망가진 수면 리듬을 다시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영섭 박사님은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시간표를 정하세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기 전 빛과 자극을 줄이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낮잠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너무 길게 자는 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20분 내외로 짧게 눈을 붙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에 하품만 하던 분이 독서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던 분이 손주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약이나 보조제보다 몸과 뇌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충분한 숙면입니다. 이 시기에 수면 습관을 바로잡는다면 남은 노후가 훨씬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무너지는 잠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활력을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물 한 잔의 기적. 수분 부족이 만병의 근원이다. 나는 물을 자주 안 마시는데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해 보면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흔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몸에 탈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는 탈수가 급격히 심해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챙겨 마시지 않게 되는 거죠. 게다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몸속의 수분이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만성 탈수는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피가 끈적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뇌에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수분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80세 이명수 어르신이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지만 정밀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죠. 문제는 체내 수분량이 정상보다 훨씬 낮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게 귀찮아 하루 종일 거의 물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루 4번, 정해진 시간에 한 컵씩만 마셔보세요. 단 3주 만에 어르신의 표정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고 오후에도 졸음이 덜하고 무엇보다 늘 무겁던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무작정 하루 8잔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우리 몸이 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외출이나 활동 후 돌아와서 한 컵,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 마지막 한 컵. 이렇게만 해도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물은 약도 보약도 아닌
우리 몸의 기본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이 마르지 않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그 한 컵의 물이 85세 이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뇌도 근육이다. 정신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라. 사람의 몸이 나이를 먹듯 뇌와 마음도 함께 늙어갑니다. 하지만 뇌는 단순히 세월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더 빨리 약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목표를 잃고 집안에만 머무르며 비슷한 하루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편안하다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활력이 사라지고 기억이 희미해지고 웃을 일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 과정을 정신적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새로운 도전이나 활동을 찾지 못하면 뇌가 빠르게 자극을 잃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조금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깊어지며 신체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77세 김명자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평생 가정을 돌보다 은퇴한 남편과 둘이 지내셨죠. 처음엔 여유롭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굳고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 시쓰기 교실에 참여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시 한 편을 완성할 때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았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은 요즘 하루가 짧다며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뇌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꾸준히 자극하면 평생 성장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무기력하게 지내는 것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노후 전체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정영섭 박사님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장 독서, 하루 5줄 글쓰기, 주 1회 모임 참여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뇌를 깨웁니다. 둘째,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세요. 그림, 악기, 글쓰기, 심지어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기라도 좋습니다. 셋째, 사람과 교류하세요. 혼자 하는 공부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대화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웃음을 나누며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정신적 무기력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뇌와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죠. 하지만 그 약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과 만남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햇빛은 최고의 보약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십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햇빛 부족입니다. 햇빛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이는 필수 연료와도 같습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비타민 D 결핍이 찾아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지키며
뇌와 심장 기능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75세 이상 어르신 상당수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습니다. 외출이 줄고 햇빛을 받는 시간이 극도로 줄었기 때문이죠. 햇빛 부족은 골다공증과 낙상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실제로 80대 어르신들이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중 상당수가 다시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빛 한 줌이 부족해진 결과가 평생의 거동 불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한 햇빛은 우리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햇빛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데 햇빛을 받지 못하면 우울감과 무기력이 심해집니다. 저는 햇빛 부족으로 인한 우울감을 조용한 병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활력이 줄고 삶의 의욕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제가 상담했던 79세 유명숙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거의 집안에서만 지내셨죠. 늘 혈압이 불안정했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씩 동네 공원을 걸으며 햇빛을 쬐어 보세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한 달 뒤 얼굴빛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조금만 쬐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밤에도 잠이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검사에서도 비타민 D 수치가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햇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받는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햇빛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 당장 창문을 열고 10분만이라도 햇살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그 작은 걸음이 85세 이후의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꾸준함이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습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 한 컵을 더 마시고, 햇빛을 10분 더 쬐고, 새로운 시 한 줄을 쓰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지키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지고 표정이 밝아지는 변화를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물을 3컵밖에 못 마셨다면 어제보다 한 컵 더 마신 것이 이미 성공입니다. 운동을 빼먹었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삶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 사이, 이 시기에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남은 10년, 20년의 삶의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활력을 되찾아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속하시지만 어떤 분은 병원 침대에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까지 살아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